현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총성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야말로 최악의 브라질 위혈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범죄 조직 간의 전면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현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는 그야말로 전시 상태입니다. 도시 곳곳에서 연기가 치솟고 총성과 폭발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이 장면, 불길이 휩싸이는 건물과 도망치는 시민들, 하늘을 가르는 헬기의 소리, 이곳은 지금 범죄 조직과 국가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브라질 경찰은 이번 작전을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 조직 소탕 작전으로 명명했습니다. 목표는 브라질 최대 범죄 조직 코만두 베르멜류로 불리는 범죄 조직의 근거지였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새벽 4시에 리우에 있는 경찰 특수부대 차량이 조용히 직결했습니다. 장갑차 32대, 특수 전술 차량 12대, 헬기 2대가 동시에 이륙하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총 2,500명의 경찰관과 보안요원이 투입된 초대형 작전, 목표는 리우 북부의 빈민가 지역 파벨라였습니다. 이 지역은 리우 시내 중심에서 불과 25km 떨어진 곳으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대형 예수상 코르코바두 언덕과도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좁은 골목과 복잡한 3비탈 주택가로 이루어진 파벨라는 범죄 조직이 수년간 요새처럼 만들어 놓은 본거지였습니다. 경찰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브라질 경찰이 여기에 작전을 개시했는데요. 작전 개시 직후 하늘을 가르는 헬기 엔진음이 들리자 범죄 조직원들은 순식간에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동차를 도로에 세워 바리케이트를 치고 골목마다 매복을 해 경찰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주요 도로를 버스로 차단하며 탈출로를 봉쇄했고 파벨라 전체를 포위한 채 양방향에서 진입했습니다. 총격전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한쪽에선 경찰 장갑차가 돌진하고 다른 한쪽에선 갱단이 드론을 띄워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며 주택의 창문이 깨지고 거리마다 검은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폭발음이 1분 내에 수차례 터졌고 이내 불길이 건물 외벽을 타고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잠옷 차림으로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현지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번 작전으로 최소 13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 경찰이 4명 사망했고 범죄 조직원 128명이 사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은 경찰의 진입에 무기를 들고 맞섰던 인원들이었습니다. 경찰은 무장저항에 대응한 불가피한 사살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비무장 주민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벨라 내에서 무고한 시민 3명이 총격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들은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놀라 고개를 내밀었다가 유탄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인해 리우 북부의 주요 도로들이 봉쇄되었고 학교 40여 곳이 임시 휴교 조처를 내렸습니다. 버스 운행은 전면 중단되었고 상점들은 모두 셔터를 내렸습니다. 당장 이 지역에만 28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일터에 가지 못했죠. 사실 브라질 정부가 이번처럼 전례 없는 규모의 무력 작전에 나선 데에는 단순히 범죄 조직을 제압하겠다는 이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다가오는 국제행사 제30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브라질은 이 회의를 통해 전 세계의 시선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환경단체 관계자, 그리고 전 세계 주요 언론이 브라질로 향할 예정입니다. 브라질 전체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시점인 만큼 치안 안정은 국가 이미지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브라질은 오랫동안 낙후된 치안과 범죄 조직의 나라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외신 보도에서도 리우데자네이루는 종종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로 언급되곤 했죠. 2016년 리우올림픽 당시에도 개막을 앞두고 브라질 경찰은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을 대대적으로 벌였고 국제사회는 이를 행사하기 전에 범죄 조직을 단속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때도 총격전과 사상자가 속출했지만 이번처럼 사망자 132명이라는 숫자는 브라질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이는 브라질이 그만큼 이번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브라질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를 보였습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 대형 국제행사를 앞두고 리우와 상파울루 일대에서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수십 명이 사망했지만 사망자 수가 세 자릿수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단순한 치안 작전이 아니라 브라질 정부가 국제사회에 보여주려는 이미지 전쟁의 하나로 해석됩니다. 이날 작전의 직접적인 목표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 조직 코만두 베르멜류로 불리는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브라질 현대범죄 사회의 뿌리라 불릴 만큼 뿌리가 깊은 거대 조직입니다. 그 시작은 1970년대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교도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군사정권 시절 정치범들과 일본 범죄자들이 같은 깜빵에 수용되었는데 바로 그 안에서 이들이 서로의 기술을 나누며 만들어진 것이 이 코만두 베르멜류의 시초였습니다. 정치범들은 조직 운영과 전략적 사고를 가르쳤고 범죄자들은 실제 범죄 행위를 실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독특한 결합이 훗날 브라질 전역을 뒤흔드는 거대 범죄 네트워크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이후 코만두 베르멜류는 단순한 절도나 마약 거래 수준을 넘어 빈민가 전체를 지배하는 비공식 정부로 성장했습니다. 경찰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을 자신들의 통제구역으로 만들었고 주민들에게 일종의 법을 세웠습니다. 누가 약물을 팔 수 있는지, 어느 골목을 누가 관리할지, 심지어 가정 내 분쟁까지도 조직이 처리하였습니다. 돈이 없거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나눠주고 범죄 조직에 협조하는 이들에게는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지 못한 복지와 안전을 대신 제공하면서 이들은 빈민층 사이에서 악마이자 수호자라는 이중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이들은 약물 밀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브라질 내에서 생산된 약물뿐만 아니라 파라과이와 볼리비아 등 인근 남미 국가에서 생산된 각종 약물의 밀수에 전 세계로 공급했습니다. 리우 항구를 중심으로 국제 밀수 루트를
내부투를 형성했고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그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현재 브라질 당국은 이들의 연간 범죄 수익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만드 베르멜류는 군대 수준의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부에서는 처벌을 담당하는 부서도 존재해 명령 불복종이나 배신 행위를 저지른 조직원은 즉시 처형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위계 구조 덕분에 경찰이 한 명을 체포하더라도 전체 조직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수년간 이들의 세력을 약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작전을 벌였지만 그때마다 조직은 잠시 흩어졌다가 다시 재편되었습니다. 빈민촌 지역 주민 중 일부는 코만드 베르멜료가 경찰보다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한다며 오히려 조직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적 문제 때문에 브라질 경찰도 단순히 무력으로만 제압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번 작전은 약 1년간의 정보 수집과 잠입 수사 끝에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경찰은 도청, 위성 감시, 그리고 내부 첩보원을 활용해 코만드 베르멜료의 주요 거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수백 건의 체포 영장과 수색, 압수 영장을 확보했고 새벽 시간대에 기습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경찰은 작전 직전까지도 보안의 극도를 유지하며 작전 계획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한편 이번 작전은 단순히 범죄 소탕의 차원을 넘어 브라질의 국가 위신과 국제 이미지 회복이라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코만드 베르멜료는 이미 브라질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교도소 내부마저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감옥 안에서도 명령을 내리고 뇌물을 통해 교도관들을 포섭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 상태로는 국가 치안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대적인 군경 합동 작전에 나선 것입니다. 즉 이번 작전은 브라질 경찰이 수년간의 수사 끝에 이뤄낸 대규모 성공이지만 동시에 브라질 사회의 뿌리 깊은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국가 시스템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요, 이웃 국가인 아르헨티나는 국경 지역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 경계태세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파트라시아 블리치 아르헨티나 안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안보부에서 회의를 열고 국경의 최고 수준 경보를 발령해 이동 중일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국경을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통과하는 브라질인들을 감시하겠다고 밝혔죠. 이후 브라질 정국은 그야말로 거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브라질 국회에서는 여야 간의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정부 여당은 이번 작전은 국가 주권을 지켜낸 정의의 행동이며 범죄 근절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국제 행사를 앞두고 국가 이미지를 위해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켰다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인권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며 빈곤층을 상대로 한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타이 각계에서는 이번 작전을 두고 정의인가 폭력인가라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내 야당 정치인들은 범죄조직 소탕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예산과 군 인력을 주 정부에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요, 인권단체와 사회학자들은 이 작전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교육, 의료서비스와 전기, 수도, 위생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범죄 조직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범죄 조직을 소탕한다고 한들 나중에 또 범죄 조직이 성장할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범죄 조직을 완전히 소탕하려면 사회 시스템이 더 잘 갖추어져야 할 것이고요,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실히 진행이 되어야 범죄 조직이 소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물 문제도 분명 해결을 해야 할 거고요. 경찰들을 보내서 소탕한다고 해결될 문제였으면 진작 해결됐겠죠. 현재 브라질은 곳곳에서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